큰일 났어. 빨리 와. 오늘 이 마을에 아침부터 뭔가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아버지 뭐예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마을의 뒷산 묘소가 있는 곳인데요.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가요. 난데없이 중장비가 동원돼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뭐 하는 거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지혜비 무덤을 파는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큰일 나지. 누가 이렇게 땅을 팠냐? 아유, 세상에. 나지. 그만해요. 마을 어른들이 말려봤자 소용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두 아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한 작은 시골 마을. 역시나 오늘도 부어라 마셔라 대낮부터 술판을 벌리고 있는 할아버지들. 동네에서 유명한 술고래 3인방입니다. 이 벌써 다 마신겨? 아니 왜 자네가 한 잔 더 마시는겨? 형님이 한 잔 더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샜다고. 내가 10잔. 그리고 자네가 11잔 마셨다고. 형님! 아유, 이거 너무 취하셨구만. 이거 뭐 고작 술 한 잔 때문에 사생결단이라도 낼 판인데요. 돈 욕심만 많더니 술 욕심도 그러게만.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 한두 번이 아닌 모양입니다. 맨날 저렇게 싸우면서 술을 왜 맨날 마시는지 몰라. 저리도 말겠지. 그런데 이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가 있었으니 저놈의 영감탱이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우리 마누라 맞자? 바로 병욱 씨의 아내 수님 씨인데요. 그런데 수님 씨 오늘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그대로 돌진해 술상을 뒤엎고 마는데요.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나이 먹어서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래? 안 싸웠어. 그렇지? 재밌게 놀았어. 수님 씨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박씨 아저씨, 나 좀 봐요. 정말 1억이에요? 내가 저 노인들한테 술 팔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돈 가지고 살아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건을 안 파는겨? 좀요.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아니 나한테 그러지 말고 저 노인들한테 그러 있어. 내가 뭐 잘못 있는겨? 정말이지 속 타는 건 수님 씨뿐인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동네에서 술꾼으로 유명한 할아버지들이었는데요. 매일 이런저런 핑계로 술자리를 만들어 함께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자주 다툼을 하였는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이면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서로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 할아버지들 중에서 한 분에게 아주 고약한 술버릇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그런데 수님 씨가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내 뭔가를 발견하고는 놀라는 수님 씨. 영감님! 아니 이게 누굽니까? 바로 기백 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약한 술버릇의 주인공인데요. 술만 마시면 이렇게 아무 데서나 자기 집인 양 잠을 청하는 기백 씨예요. 얼음땡이네. 그런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재준아, 찾았다. 얼른 와. 수님 씨의 전화를 받고 아들 재준 씨까지 한달음에 달려와 기백 씨를 챙기는데 술자리에서 그 난리를 쳤던 수님 씨가 기백 씨에게 한없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가봐. 아, 그래? 내가 마무리 지금 갈 테니. 넌 어여 가. 아들 재준 씨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자리까지 비켜주는데
마치 우렁각시처럼 혼자 사는 기백 씨 살림 이곳저곳을 정리하는 수님 씨.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른 척하지는 않겠지. 도대체 수님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오늘도 술판을 벌이고 있는 술고래 3인방. 여기 계셨네? 어? 아니 엄마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더구만. 아버지 일 좀 해요. 에? 야 이놈아, 니나 일 좀 해 이놈아. 나이 40이 돼가지고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이놈아 지겹지도 않아 이놈아. 또 시작이네. 아 노인네 진짜. 아유. 아이고 쟤 저럼 언제 사람 될게요? 어?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요. 에? 아니 40이 넘어서도 저러고 있는 게 정상이야? 어? 그래요. 형님 아들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높은 장반에 아들 교수에 좋겠슈 아주 좋겠슈. 화기애애하던 술자리 또 한바탕 난리가 나고 맙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야 울지 마라. 아이 깜짝이야. 강탈지겠구만. 뭐야 자네?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가 이놈아? 다짜고짜 화를 내는 병욱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시간 전 시내에 나갔던 병욱 씨 부부. 한 가게 앞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좋다. 근데 형님한테 잘 한 거요? 그럼 철석 같은 약속이야. 들어가. 뭘 봤는지 표정이 변하는데요. 아니 저기 뭔 일이요? 아이 지 아들과 얘기 있는겨? 문제 가게로 들어간 두. 형님 무슨 일? 자네들은 시방 와 얘기 있는겨? 그런데 그곳에는 아주 익숙한 얼굴. 바로 슈퍼주인인 민구 씨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아들 재준이 주기로 했는데 왜 자기네들이 여기 있는겨?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재준이는 무슨? 형님이 재준이 준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형님이 와 이라는겨. 저리 가 있어. 가 있어. 어디 같은 놈이? 대리점 운영권을 놓고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데 원래 자신의 것이라는 병욱 씨 부부.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많이들 마셔. 이야기는 며칠 전 술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진 씨가 자리를 비우고 병욱 씨와 기백 씨 두 사람만 남게 됐는데 아니 가린겨? 또 먼저 가린겨? 이래. 형님, 그 아들한테 얘기 좀 잘해서 그 우리 재준이 대리 좀 안 될까? 아 재준이 백수 재준이? 자존심을 구겨가며 아들의 자리를 부탁한 병욱 씨. 그래요. 내가 알아보지. 얼른 일을 해서라도 장가를 가야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소위 잘 나가는 아들을 둔 기백 씨. 병욱 씨 아내 수님 씨가 기백 씨에게 특별한 신경을 쓴 것도 사실 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대리점 운영권 우리한테 주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를 노린 건 사실 병욱 씨 부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오늘 기분 좋으시네. 시내에서 매출 좋기로 소문난 패션 매장. 슈퍼주인 민구 씨 역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건데요. 오늘 술 좀 하셨습니까? 그 대리점 운영이 잘 돼야 서구기한테 좋은 거 아닌겨? 내친 김에 기백 씨에게 확실하게 아들을 소개하며 얼굴 도장을 찍는데요. 아빠 닮아가지고 아주 미남이 있구먼. 형님 부탁할게요. 알았어. 예. 아 여보세요. 그날 행운의 여신은 병욱 씨가 아닌 민구 씨 편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형님 챙겨준 거 다 잊었슈? 어? 받을 건 우리한테 다 받아먹고 정작 때리지만 민군해주고 생각 좀 해봐. 눈팽이 같은 자네 아들놈하고 착실한 민군의 아들놈하고 자네 같으면 누구한테 맡기겠나? 아이고 수많은 술잔을 기울였던 병욱 씨 여간 서운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 후 오늘도 또 빈둥빈둥 하루를 시작하는 재준 씨. 아이고 이런 기백 씨 어제 또 한 잔 얼큰하게 하신 모양입니다. 민망한 속옷 차림으로 또 대자로 누워 있는데요. 아저씨. 기백 아저씨. 뭔가 이상합니다. 아저씨. 이럴 수가요.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줄만 알았는데 기백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송욱 씨와 송재 씨. 아니 멀쩡한 아들 둘이나 있는데 길바닥에서 죽었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술 먹고 그러신 거 맞지? 술 냄새가 진동을 했대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이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한편 누구보다 절친했던 3인방인 병욱 씨와 장진 씨. 아유 어제 우리가 술 한 마시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게 할 말이 없네. 아유 진짜 할 말이 없어. 아니 뭐 그런 것도 가지고 서로 운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잔씩 다 합시다. 사실 전날 밤 대리점 운영권 때문에 서로 꽁에 있었던 두 사람의 화해 자리가 마련돼 있었던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 좀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걸쭉하니 취한 세상. 지가 멋있게 봐봐 똑바로 앞으로 걷고 있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이죠. 술 먹고 아무 데서나 주무시고. 아저씨들이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그렇게 기백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이럴 수가요. 술고래 할아버지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웬일이니. 그러게 말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죠. 아니 기백이 할아버지 그렇게 가고 정신 차렸나 보지.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술 한 잔도 안 마셔요. 참나. 이거 잘 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셋이서 진작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매우 불편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민구 씨. 그런데 도대체 민구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기백 씨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 너도 나도 나서 어디론가로 향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마을의 뒷산 묘소가 있는 곳이었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가. 기백 씨 아들들이 무덤을 파내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지혜비 무덤을 파는 것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큰일 나지. 누가 이렇게 땅을 판디야? 아이고, 세상에. 마을 어르신들이 말려봤자 소용없는 것. 일주일 만에 무덤을 팔 수밖에 없었던 아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 기백 할아버지의 집. 두 아들들이 형사들과 만나는데요.
조금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아, 무슨 일 있습니까? 저랑 동생 앞으로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편지의 내용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기백 씨가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어요. 부검 해봐야겠어요. 누군가 아버지 죽였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동네에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자 아들들은 무덤을 파고 부검을 의뢰하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잠을 자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았던 아들들은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사망 당시 갈비뼈가 7개나 부러지고 척추가 골절되고 간이 파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도대체 누가 왜 기백 씨를 살해한 걸까요? 흉흉한 소문이 떠돌던 그때 형사들이 슈퍼 민구 씨를 찾아왔습니다. 강민구 씨. 예. 그런데. 네, 세서 나왔습니다. 예? 강민구 씨, 다 확인하고 왔어요. 이럴 수가요? 기백 씨를 죽인 범인이 민구 씨인 걸까요? 장부를 확인하며 글씨체를 확인하는데요. 예, 했습니다. 맞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문의 편지 속 글씨 바로 민구 씨였던 건데요. 그렇다면 민구 씨는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까요? 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걸까요? 아, 대체 그런 편지 왜 쓴 겁니까? 예? 아, 말씀 좀 해보세요. 난 아닙니다. 그날 진실은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화해의 술잔을 기울이던 그날 기백 씨가 혼자 먼저 길을 나선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갈 데가 있어. 어디도. 그런데 잠시 후 그 고약한 술버릇 때문에 길에서 잠이 들고만 기백 씨.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 티가 안 나. 기백 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아무 데서나 자는 버릇이 있었다는 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를 게야. 그치? 그때 미구래. 쟤는 절대 못 봉이야. 당신 경찰서로 갑시다. 민구 씨는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신고하기 전에 얼른 잤었어. 야? 아무도 모르게 장례까지 끝났잖아. 아무도 모른다고. 하하, 참냐. 민구, 이렇게 부탁하네. 장례를 치르면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자 두 할아버지들은 사실이 영원히 묻히길 바랬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목격한 민구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죽음의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씨는 아들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부검을 통해 확실한 증거까지 드러나 두 할아버지의 범행이 발각되게 된 것입니다. 황망한 죽음을 맞이한 기백 씨. 그날 밤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수갑을 태우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 말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 그로 인해 모두에게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